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2학기 중간고사 대비해서 문제풀이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집합에 대해서 풀이를 했는데 발전 문제만 지금 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발전 문제뿐만 아니라 요 앞에 뭐 이런 문제 있죠. 표준 문제 전부 중요해요. 전부 중요한데 이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안 하는 것뿐이지. 그 다음에 절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무조건 시험에 다 나온다. 무조건 다 시험에 나온다는 거 반드시 좀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발전 문제건 표준 문제건 다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야지. 선생님이 문제 풀이하는 것만 나오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 그렇다고 안 나온다는 것도 아닙니다. 나온다는 것도 아니고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안 되고 이게 교과서에 있는 문제는 다 풀어본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교과서 수준에서 문제가 나온다. 교과서랑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니라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그 명제단원에서 12번 문제죠. 발전 문제.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요거를 아마 이제 그 수업 시간에 문제풀이를 한 반도 있을 거예요. 한 반도 있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또 이 어떤이라든가 이 모든에 대해서는 또 좀 잘 모르는 좀 어려움을 겪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이 어떤과 모든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진행을 많이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원래.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다음 두 명제가 모두 참이되도록 하는 실수 A값의 범위를 구하는 풀이 과정과 답을 쓰시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모두 다 참이돼야 된다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일단 알아야 되잖아요. 어떤이라는 거. 자, 어떤이라는 것은 한 개 이상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한 개 이상만 되면 돼. 그러니까 지금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요 x가 0보다 크다라는 말이 있죠. 자, 이거는 이제 전제 조건이에요. x가 0보다 크다라는 전제 조건. 그러니까 x가 0보다 큰 범위 내에서 생각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x가 0보다 크다. 양수죠. 양수는 무수히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 무수히 많은 양수 중에서 한 개만 있으면 돼. 한 개만. 뭐 여기 한 개 이상이라고 했지만 한 개만 있어도 된다고. 그럼 어떤 하나만 존재하면 되는 거야. 요걸 만족시키는. 요렇게 되는 게 양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이건 참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x가 0보다 작다라고 돼 있죠? 자, 이것도 이제 전제 조건이에요. x가 0보다 작다는 게 전제 조건인데, 그러니까 음수라는 거지. 자, 그 음수 중에서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요 나번은 음수 중에서만 생각을 해라. 자, 그런데 여긴 지금 모든이라는 게 나왔죠. 자, 이거는 뭐냐면 예외 없이. 그래서 아주 엄격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전부 다 해당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음수잖아. 전제 조건이. 그럼 음수가 얼마나 많겠어요? 음수라는 건 무수히 많죠. 그 수많은 음수 중에서 모든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는 그 수많은 음수 중에서 하나의 열애도 없이 하나의 예외 없이 이걸 만족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자,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이걸 우리가 한번 해결해 봅시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이거. 자, 그럼 이제 가를 보면 자, x가 a-1 x 플러스 a-1 요 값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요거 이제 x에 대해서 기준으로 좀 정리를 해주면 넘어가면 1-a가 됩니다. 그러니까 x가 1-a가 뭔지 모르겠지만 이거보다 작아야 돼. 자, 그런데 어떤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자, 전제 조건은 양수야. 자, 양수 중에서 어떤 거 하나만 존재하면 자, 이렇게 되는 거 하나만 존재하면 그것은 참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게 약간 막막하단 말이야. 이게 A가 뭔지 모르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자, 어떻게 생각해 보냐면, 자, 만약에 이 값이, 자, 만약에 이 값이 자, 이 값이 만약에 마이너스 2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면, 자, 1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2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아져야 되는 거지.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아져야 된다고. 자, 그런데 이 앞부분 해석합시다. 자, X는 양수여야 돼요. 그러니까 양수면서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게 한 개 이상 존재해야 되는데 양수면서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거는 한 개도 존재하지 않는 거죠. 양수가 어떻게 마이너스 2보다 작겠어요? 양수면서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게 한 개라도 있으면 참인데 한 개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 한 개조차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음수이면 안 된다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얘는 이제 음수이면 안 되고 예를 들면 이런 어떤 예를 들면 3 봐요. 3. 3이면 양수잖아. 양수긴 한데 하여튼 3이 있으면 3보다 작은 어떤 양수가 한 개 이상만 존재하면 된다는 얘기인데 3보다 작은 양수 얼마나 많습니까? 1도 있고 1.1도 있고 1.01도 있고 2도 있고 2.1도 있고 많잖아요. 성립한다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아이디어는 요 1-a는 일단 기본적으로 어때야 된다? 좀 양수의 느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1-a가 양수여야 된다는 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항상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 뭐냐면 만약에 이게 0이니 이 등호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잘 따져야 돼요. 잘못하면 틀린단 말이야. 요거 하나 때문에.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따지냐면 이게 과연 등호가 들어갈 것이냐 안 들어갈 것이냐는 어떻게 따지면 되냐면 이걸 0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얘를. 이게 등호가 들어갔을 때라고 가정을 해봐. 이게 0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만약에 얘가 0이잖아요? 그럼 1-a가 0이면 0보다 작은 양수가 한 개 이상 존재한다예요. 0보다 작은 양수가 한 개 이상 존재한다. 0보다 작은 양수는 존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참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0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1-a는 양수다. 이렇게만 우리가 범위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따라서 a를 넘겨주면 a는 1보다 작다가 나오겠죠. 자, 이렇게 찾아 나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나를 봅시다. 나번. 자, 나번을 보시면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2 그 다음에 x-a-2 자,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렇게 돼 있을 때 x가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음수야. 근데 이건 모든이기 때문에 음수인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게 성립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럼 아까처럼 하면 되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 식이 너무 복잡해요. 아까 가번에서는 이게 1차식이기 때문에 그냥 이항해갖고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데 이건 너무 불편하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요 식을 좀 간단하게 정리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정리해야 되느냐?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정리를 할 수가 있냐면 분명히 지금 이거는 x가 음수예요. 그럼 이게 음수죠, x가. 음수에서 2를 뺀 거야. 그럼 음수에서 2를 빼면 음수죠. 음수에서 양수를 뺐다. 그러니까 음수에서 뭔가를 더 뺐다는 거는 음수란 얘기예요. 그럼 이게 음수가 확정이 된 거지. 그러니까 고정돼 있다고. 음수라는 건 고정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식은 이렇게 봐도 되는 거야.
마이너스 3 곱하기 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물론 이게 마이너스 3인지 아닌지는 모르지. 이게 마이너스 3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음수라는 건 확실하다고. 그럼 여기 예를 들면 어떤 음수가 이렇게 하나 곱해져 있는 거랑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부등식 어떻게 풉니까? 앞에 있는 음수로 나눠버리잖아. 그럼 나눠버리면 이게 x-a-2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걸 여러분들이 곤란해하면 안 돼요. 이게 음수라는 게 확정이 되면 음수인지 양수인지가 이게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함부로 나누면 안 되지만 음수라는 게 확정이 되면 지금과 같이 이렇게 x값의 범위가 정해지면서 x-2가 음수라는 게 확정이 되면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나누면 식이 이렇게 간단해진다. 자, 그럼 이것도 이제 x를 기준으로 해서 정리를 좀 해주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한번 따져봅시다. 자, 그러면 자, 이제 얘를 한번 보세요. 자, 이 값을 예를 들면 마이너스 5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음수라는 거지. 예를 들면 음수. 얘가 음수면 이 a 플러스 2가 이게 만약에 음수야. 그럼 이게 음수면 x가 마이너스 5보다 작아야 돼. 근데 이거는 모든 음수에 대해서 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야. 모든 음수에 대해서. 모든 음수가 마이너스 5보다 작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5보다 작은 음수는 많이 있지만 모든 음수가 마이너스 5보다 작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면 마이너스 4도 있고 마이너스 3도 있고 마이너스 1도 있고 전부 다 마이너스 5보다 크단 말이야. 마이너스 5보다 큰 음수도 존재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음수가 마이너스 5보다 작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여기가 음수이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럼 이 a 플러스 2는 어떤 느낌으로 가져야 돼요? 이런 양수 느낌으로 가져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양수면 자 3보다 작은 음수 3은 양수란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3보다는 어때요? 3보다 모든 음수들은 3보다 작다. 모든 음수는 3보다 작은 거 맞잖아. 참이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 a 플러스 2의 값은 어떤 느낌이어야 되냐면 양수의 느낌이어야 된다. 자, 그럼 여기서도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이 있죠. 자, 이게 0인지 아닌지가 우리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그럼 만약에 이게 0이라고 가정해 볼까요? 그럼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야. 0보다 작거나 같은 자, 모든 음수는 0보다 작거나 같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모든 음수는 0보다 작잖아. 그러니까 0보다 작거나 같다도 맞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0이 들어가도 괜찮은 거예요. 자, 따라서 이제 범위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범위는 자, 이게 등호가 들어가니까 넘겨서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겠죠. 이렇게 두 개. 그럼 이 두 개를 다 모아주면 a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가 나오겠죠. 오케이?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자, P면 Q이다 문제가 나왔죠. P면 Q이다가 뭐 필요 조건이냐 충분 조건이냐. 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엄청나게 강조를 했습니다. 일단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은 참인 경우에만 나오는 것이고, 자, 필요라는 거는 그럼 여기서 누가 필요해? 그러니까 뭐 이기 위한 이런 건 신경 쓰지 말라니까? 이건 버려요. 그러면 결국에는 P가 필요 조건이라는 거예요. P가. 그럼 P가 필요 조건이라는 건 P가 화살을 맞는 거고, 그럼 Q는 이쪽에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참이라는 것을 이렇게 힘들게 표현한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Q이면 P이다가 참이라는 말을 이렇게 그냥 돌아가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괜히 여러분들 힘들게 하려고. 아주 나쁜 사람들이죠, 출제자가. 알겠죠? 요겁니다.
자, 그럼 요걸 그대로 써주면, 여기 지금 P하고 Q의 조건이 나와 있잖아요. 그럼 그냥 이거 써주면 이렇게 써주면 돼. X, 지금 Q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8은 0이 아니다. 이면 X는 2가 아니다. 이거거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일단 예를 들면 요거 한번 볼까요? 지금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x가 2가 아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x가 2가 아니다라는 거하고 x가 2라는 거하고 한번 비교를 해봐요. 뭐가 더 심각하고 아주 복잡한 표현이냐면 이게 훨씬 어려운 표현이야. 왜냐면 x가 2면 그냥 x 값은 2기만 하면 돼요. 근데 x가 2가 아니잖아? x가 2가 아니면 x는 2를 제외한 온갖 모든 수에 다 해당될 수 있는 겁니다. x는 1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고 5일 수도 있고 훨씬 더 어려운 표현이에요. 그냥 x가 2라고 하면 그냥 x는 딱 2만 생각하면 돼. 근데 x가 2가 아니다? 그럼 x는 뭐가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지. 자, 이건 이제 여기 앞에가 이제 좌변이 2차식인데 이 2차식이 0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 2차식의 값이 자, 요 좌변의 값이 0이 아니란 얘기는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3.1일 수도 있고 굉장히 복잡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무엇이 아니다라는 표현이 있는 상태에서 뭔가 명제를 따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우회합니다. 우회. 이런 어려운 상황을 회피한다고. 자, 어떻게 회피할 수 있냐면, 자, 분명히 지금 이게 참이잖아? 자, 그럼 우리는 뭐를 알고 있냐면, 원래 명제가 참이면, 자, 그 원래 명제와 참과 거짓을 똑같이, 참과 거짓의 운명이 똑같은 새로운 명제가 있죠. 바로 대우 명제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얘를 대우를 하면 어차피 참은 그대로 유지가 되죠. 그럼 이거의 대우, 자, 대우라는 건 가정 결론을 각각 부정을 해서 그 위치를 바꾸는 거죠. 자, 그럼 얘를 부정을 하면, 결론을 부정을 하면 x는 2가 되죠. 그 다음에 가정을 부정해서 자, 위치를 바꿔주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맞죠? 자, 그러면 얘는 진리집합을 만약에 굳이 우리가 얘기하자면 진리집합 그냥 2예요. 그 다음 얘는 진리집합을 굳이 얘기하자면 뭐 A를 모르니까 지금 정확하게 얘기할 수 없지만 이거 2차 방정식이니까 2차 방정식의 해는 2개가 나오겠죠. 근데 이게 참이 되려면 이 진리집합의 포함관계가 이렇게 포함이 돼야 돼. 그 얘기는 이 안에 2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이 방정식은 2를 근으로 갖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2를 근으로 갖는다는 얘기는 2를 대입할 수 있다. 자, 그럼 여기다 2를 꽂아주면 어떻게 됩니까? 4 더하기 2a 플러스 8은 0.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6이 나옵니다. 오케이? 이렇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보시면, 자, 이거는 이제 지금 딱 보니까, 산술기하 평균의 부등식, 자, 산술기하 평균의 부등식 문제가, 문제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산술기하 평균의 부등식. 딱 보더라도 그렇게 생겼죠? 일단 x하고 y가 양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하고 요게 이렇게 곱하기로 돼 있어요. 요 두 개를. 그랬을 때 최소값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구하였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했냐면 a하고 b가 양수면
이제 요 산술 기하 평균의 부등식이죠, 이게. 자, 이쪽이 산술 평균이고 이쪽이 기하 평균이고. 이게 성립하고 등호는 A하고 B가 같을 때, A하고 B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하죠. 그래서 어떻게 한 거냐면 지금 요걸 1번, 요거 2번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1번하고 2번이 이렇게 곱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를 풀이하는 아이디어가 뭐냐면 1번의 최소값을 구하고 2번의 최소값을 구하면 1번하고 2번이 각각 최소일 때 당연히 곱하면 최소가 된다는 거야. 뭐 그 아이디어 자체는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네모 곱하기 세모가 있는데 이 네모가 가장 작을 때 미니멈, 그 다음에 세모도 가장 작을 때 얘도 가장 작고 얘도 가장 작을 때 곱하면 당연히 그 곱한 결과도 가장 작아지지 않겠느냐. 자, 이건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 2x하고 3y를 가지고 산술기하 평균의 부등식을 써준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걸 최소값이라고 주장하는 거지. 요거의 최소값을. 그 다음에 얘들 둘, 이 분수 형태. 이거 가지고 또 산술기하 평균을 때려줍니다. 그럼 때려주면 이렇게 나오죠? 요게 또 최소값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2번의 최소값. 요 위에 거는 1번의 최소값. 그래서 이거랑 이거를 해서 얘랑 얘를 곱하면 또 얘네 둘이 또 역수관계이기 때문에 이게 또 사라져줘요. 그러면서 24가 나오지 않겠느냐. 자, 이 아이디어 자체는 좋았는데, 자, 이 과정을 봤을 때, 자, 뭐가 문제냐면, 이걸 생각을 못했어요. 이 등호가, 그러니까 등호가 성립할 때에 대한 거를 생각을 못한 거죠. 왜 그러냐면 얘도 최소가 그러니까 얘가 최소가 나오려면, 그러니까 1번이 최소가 나오려면 2x하고 3y가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2번이 최소가 나오려면 x분의 2하고 y분의 3이 같아야 돼요, 이게. 그런데 이게 동시에, 그러니까 여기도 최소면서 여기도 최소려면 이게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거든? 동시에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게 만약에 동시에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2x는 3y가 되고 이렇게 곱하면 어떻게 돼요? 3x는 2y가 됩니다. 그죠? 그럼 이걸 빼봐. 빼면은 아래에서 위를 뺍시다. 빼면은 x는 마이너스 y가 돼요. 그럼 x 플러스 y는 0이 되거든? 근데 분명히 x하고 y는 양수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럼 x하고 y가 양수인데 양수끼리 더해서 0이 나오는 황당한 시츄에이션이 만들어집니다.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성립하고 이게 동시에 성립하면 이런 황당한 일이 생긴다는 거지.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왜 안 되는 거냐면 이 등호가, 그러니까 요 1번에서 등호가 성립하고 2번에서 등호가 성립하는데 이게 동시에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이게 동시에 성립하면 이건 오류가 없는 거야. 잘못된 부분이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부분은 뭐냐면 등호가 1번의 등호가 그 다음에 1번의 등호와 2번의 등호가 동시에 성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그럼? 만약에 그럼 이걸 최소값을 찾으려면 자, 이거는 이제 요거 최소값 구하고 요거 최소값 구해서 곱하는 거. 자, 아이디어는 좋지만 아이디어는 참 순수한데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건 이제 그렇게는 하면 안 되고 그럼 요걸 다 전개를 해 봅시다. 다 전개하면 자, 요렇게 전개하면 뭐가 됩니까? 4가 되고 또 이렇게 전개하면은 어떻게 되죠? 뭐죠? 전개하면 y분의 6x인가요? 플러스 그 다음에 x분의 6y 플러스 9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건 정리하면 이거 13 플러스 y분의 6x 플러스
x분의 6y.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어차피 얘는 상수기 때문에 고정이야. 이거는 최소값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얘는 항상 고정적으로 존재합니다. 자, 그럼 얘들 둘 있죠? 그럼 얘들 둘 가지고 이제 우리가 산술기하 평균의 부등식을 써주면 되는데 쓰기 딱 좋은 순간이죠. 왜? 얘들 둘이 역수스럽게 생겼죠. 역수관계. 왜냐면 역수관계는 아니야. 정확하게 얘기하면 역수관계는 아닌데 역수관계스럽게 생겼죠. 그럼 얘들은 곱하면 상수가 만들어지죠. 자, 곱해서 고정이 돼야지만 합의 최소값을 산술기하 평균의 부등식을 이용해서 원활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자, 요거를 계산해 주면 자, 요거는 2배 루트 그다음에 요거 이렇게 곱해주면 이제 x하고 y 싹 날아가고 36이 되죠. 자, 또 이게 완전 제곱이니까 얼마가 나옵니까? 12가 나오는 거죠. 자, 따라서 자, 요게 최소값이 10이니까 요 앞에 있는 13하고 만나면 최소값은 얼마다? 25라고 계산을 해주는 것이 맞겠죠. 자, 요게 정확한 풀입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잘못된 거죠. 저건 잘못 푼 거야. 자, 그러면 잠깐만요. 이게 지금 몇 분 정도 됐지? 시간이 안 나오네. 26분밖에 안 됐군요. 그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요거 좀 약간 체크를 해놔서 이게 중요한 것들이 있어서 요 한 두 문제만 더 하고 끝낼게요. 어차피 45분 수업이니까. 자,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시험에 나오고 안 나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기본적으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이거 보시면 자, 여러분들 수학에서는 자, 이제 이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수학에서는 출제자가 같은 표현을 좀 어렵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어렵지도 않아 사실은. 어렵지도 않은데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느끼게끔 표현을 좀 다르게 해서 제시를 합니다. 예를 들면 그냥 알아보기 쉽게 A는 0이고 B는 0이다. 이렇게 주면 여러분들 되게 좋아해요. 마치 조삼모사 그 원숭이들이 아침에 3개 주고 저녁에 4개 주면 막 되게 좋아하고 바꿔서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 주면 굉장히 싫어하고 굉장히 즐거워해요. 이렇게 주면 아주 행복해. 그런데 이렇게 주잖아? A하고 B는 실수. 만약 이렇게 주면 아주 힘들어해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지?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수학에서는 같은 표현을 좀 다르게 제시를 해줘요. 그럼 또 거기에 말려 들어가 니네가. 아주 단순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요거를 다르게 표현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자, 요걸 좀 다르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일단 벤 다이어그램 한번 볼까요? 자, A가 여기 이제 예를 들면 요게 B라고 하면 지금 상황은 이런 상황이죠. 자,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A하고 B를 교집합하잖아. A하고 B를 교집합하면 A가 나옵니다. A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냥 작다 크다로 할게요. 그럼 지금 B가 큰 거고 A가 작은 거죠? 그러면 교집합하면 작은 게 나와. 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랑 이렇게 표현하는 거 같은 거예요. 두 번째. 그 다음에 만약에 합집합을 하면 누가 나오겠어요? 당연히 큰 게 나오겠죠.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지금 여기 여집합 있죠? 봐봐. 그럼 여집합을 하게 되면 이 A의 여집합하고 B의 여집합을 비교하잖아요. A의 여집합이 더 큽니다. 왜 그러냐면 작은 거를 제외한 나머지하고 큰 걸 제외한 나머지를 비교해 보면 작은 걸 제외한 나머지가 훨씬 커요. 그죠? 더 클 수밖에 없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B가 더 크면 B가 A를 아예 포함하고 있으면 A에서 B를 빼면 공집합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니, 사실 이거 외울 필요도 없는 거야. 너무 당연한 거죠. 맞죠? 자, 그럼 1번 A 합집합 B. A 합집합 B 하면 B가 나와야 돼. 더 큰 게. 그 다음에 자, 요 3번 먼저 볼까요? 자, 여집합을 처리하면 B가 더 큰 상태에서 여집합을 처리를 때려주면 이게 포함관계의 방향이 바뀌죠. 이것도 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게 이 5번은 좀 독특한데 둘 다 지금 여집합 처리가 돼 있죠. 그럼 둘 다 여집합 처리가 돼 있으면 여집합을 둘 다 없애도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A 교집합 B가 나온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여집합이 돼 있으면 여집합에다 다시 한번 여집합을 하면 되는 거니까. 여집합 한 개 같다는 거는 여집합이 없을 때도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 교집합 B가 B라는 얘기는 잘못된 거지. 왜냐면 A 교집합 B 하면 더 작은 게 나와야 돼. 이게 잘못된 거죠. 그 다음에 4번도 맞고, 자, 5번 보면, 자, 봐봐. B가 이렇게 있잖아, B가. 자, B가 있는 상태에서 A의 여집합이 여기란 말이야. 요 A를 제외한. 그 A를 제외한 부분에다가 B를 합쳐버리면 전체 집합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 다 맞습니다. 그래서 5번이 잘못됐다. 알겠죠? 뭐 당연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아래쪽에 요거까지만 좀 한번 해봅시다.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자, 볼까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해. 자, A집합, B집합이 있는데 지금 이거를 만족시키는 X의 개수.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보통 잘 못하는 애들이, 이걸 잘 못 읽는 애들이, 잘 못하는 애들이 여기서 분배 법칙하고 난리 납니다. 여기서 이렇게 막 분배 법칙하고 막 난리 나요. 자, 문제를 읽지 못하는 거야. 자, 이거 아까 얘기했잖아. B하고 X를 지금 교집합했더니, 그러니까 지금 A집합하고 B집합이 이렇게 있을 때 X가 뭔지 몰라. 근데 B하고 X를 교집합을 했더니 X가 나왔대. 그럼 교집합에서 X가 나왔다는 거는 B하고 X하고 누가 더 큰 거예요? B가 더 큰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X가 있으면 B가 더 큰 거라고. 이거라고요. 그 다음에 얘는 있잖아. 얘도 그대로 읽어줘봐요. A 교집합 B하고 X하고 합집합을 했어요. A 교집합 B하고 X하고 합집합을 했을 때 X가 나왔다는 얘기는 합집합을 했을 때 X가 나왔다는 얘기는 X가 이미 더 크다는 거야, 얘보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요 X는 여기다 씁시다. X는 A 교집합 B보다 크다는 거죠. 오케이? 이해되죠? 자, 그러면 뭐야? X는 일단 누구의 부분집합, 즉 집합 X의 개수를 구하라고 그랬거든? 그럼 일단 X는 누구의 부분집합이냐면 X는 B의 부분집합이에요. B의 부분집합. 일단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X는 A 교집합 B보다는 커야 돼. 그러니까 A 교집합 B의 원소들. 자, A 교집합 B 한번 구해볼까요? 그럼 뭐 이건 그냥 눈만 달려 있어도 할 수 있는 거죠. 자, A 교집합 B는 1, 2, 3이고 2, 3 뭡니까 이거?
이건가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반드시 다 갖고 있어야 돼. 그거보단 커야 되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x는 반드시 누구를 갖고 있어야 됩니까? 2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2를 갖고 있으면서 b의 부분집합이다? 자, b는 원소가 4개인데 그 중에서 2를 반드시 갖고 있어야 돼. 자, 2를 반드시 갖고 있다는 얘기는 그 2를 제외한 나머지 4개를 가지고 부분집합을 만들어주는 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4제곱 해서 16개가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 다음 시간에는 여기 이제 나머지 요 대단원 문제, 대단원 마무리 나머지 문제들을 한번 좀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7번, 8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같이 한번 보고. 내가 중요하다는 건 시험에 나오는 거 자꾸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건 몰라요. 근데 이게 내가 봤을 때 그냥 아주 좋은 문제라는 거지. 그게 꼭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하는 건 아니에요. 선생님을 그렇게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공부를 하라는 거야, 공부를.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시험하고 상관없이 또 시험에 상관이 있을 수도 있고 그건 몰라요. 알아서 해, 그건 니네가. 자, 아무튼 여기까지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이 영상을 몇 명이나 온라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 다 일일이 체크하는 것도 불가능해요, 사실은. 어떤 장치를 해놔도 다 그냥 건너뛰기 하고 여러분들이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나도 그렇게 해봐서 알아. 선생님도 사실은 뭐 온라인 뭐 이런 교육 같은 거 있으면 좀 그래요, 저도 사실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뭐 하여튼 다 듣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또 지금 여기 시간이 보이지? 아침에 일찍 나와서 선생님이 강의를 만드는데 좀 보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자, 두 번째 오늘 중간고사 두 번째 문제풀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